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 을까 싶다, 능가 싶다, 그리고 나 싶다 세 가지 문법을 공부할 거예요. 자, 세 가지 문법은 조금 비슷해요. 비슷한데 또 조금 달라요. 우리 한번 하나씩 같이 볼게요. 자, 을까 싶다, 능가 싶다는 우리 전에 배운 하나의 문법과 비슷합니다. 을 것 같다, 는 것 같다. 다들 배웠죠? 네, 네. 자, 을 것 같다, 는 것 같다는 언제 쓰나요, 보통? 추측할 때요. 추측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을까 싶다, 는가 싶다도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법은 추측의 의미 말고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의미, 가장 많이 쓰고 대표적인 의미를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는 추측,推测. 네, 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의도, 이도, 어떤 행동을 할 생각이 있다. 네, 내 의도를 얘기할 때 쓰고요. 그 다음 후회, 회의, 后悔,怀疑. 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씩 할 게 조금 많은데 하나씩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자 그림 보세요. 뭐예요? 먹구름이에요. 네, 먹구름. 좋은 단어. 네, 먹구름. 하늘에 먹구름이 많이 있어요. 먹구름이 가득 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비가 올까 싶어요. 저는 곧 비가 올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는 뜻입니다. 곧 비가 올까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비가 왔어요? 아니요. 네, 비가 오지 않았어요. 곧입니다. 올 것 같아요. 올 거예요. 미래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추측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미래에 대한 추측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문장 한번 볼게요. 자, 영수, 친구 영수가 있습니다. 친구는 제가 친구를 봤는데 노트북으로 베트남, 다낭, 호텔 이렇게 검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수가 다음 주에 여행을 갈까 싶어요. 네, 영수가 실제로 여행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호텔을 검색하고 하는 걸 보니 여행을 갈까 싶어요. 네.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저는 내일 고향에 갈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 갈 거예요. 근데 내일 추석이에요. 추석이에요. 추석이면 공항에 어때요? 다들 여행 가요? 고향 가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공항에 사람이 많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럴 때 약간 걱정의 느낌도 가질 수 있어요. 내일 공항에 사람이 많을까 싶어서 일찍 가요.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다음 보면 제가 저녁에 이제 어머니와 TV를 보고 있어요. 네, 기상캐스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많이 하락하겠습니다. 자, 이걸 듣고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일 날씨가 많이 추울까 싶어요. 왜? 기상캐스터가 이야기했습니다. 기온이 하락할 거예요. 근데 진짜 내일 날씨가 추울까 안 추울까는 잘 몰라요. 저의 추측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내일 많이 추울까 싶어요.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을까 싶다는 미래에 대한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갈까, 많을까, 추울까 이렇게 동사도 사용할 수 있고요. 형용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알겠지만 어때요? 받침이 없으면 그러니까 리을까, 그렇죠? 받침이 있으면 그러니까 을까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추측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제가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타닥타닥타닥타닥 소리가 들려요.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는가 싶어요. 자, 비가 어때요? 과거에 왔어요? 올 거예요? 아니요.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고 있는 것 같다. 현재입니다. 지금에 대한 추측입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비가 오는가 싶어요. 자, 그래서 현재에 대한 추측을 이야기할 때는 는가 싶어요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럼 문장 한번 볼게요. 방금 봤던 문장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나 싶어요. 자, 이렇게 나 싶다, 는가 싶다는 현재에 대한 추측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현재에 대한 추측. 자, 그러면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지금 밖에 비가 오는가 싶어요. 두 문장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네, 한국인들도 나 싶다와 는가 싶다를 잘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의미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인들은 나 싶어요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을까 싶다는 미래에 대한 추측이에요. 나 싶다, 는가 싶다는 현재에 대한 추측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 더 볼게요. 지금 밖에 비가 올까 싶어요. 지금이에요. 밖에 비가 올까 싶어요. 네, 을까 싶다는 현재에 대한 추측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은 것 같다, 을 것 같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 것 같다, 미래에 대한 추측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한 추측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친구가 빨간색을 좋아할 것 같아. 자, 이런 경우처럼 을까 싶다도 현재지만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어제 일기예보를 봤어요. 내일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 라고 기상캐스터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밖에 안 봐요. 사무실에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요. 밖에 비가 올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밖에 비가 올까 싶어요. 라고 추측을 합니다. 밖에 비가 오나요, 안 오나요 모르지만 추측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똑같나요? 현재에 대한 추측. 똑같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지금 밖에 비가 오나 싶어는 거예요. 제가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나 싶어요. 추측을 합니다. 자, 여기 밑에 지금 밖에 비가 올까 싶어요. 어젯밤에 제가 기상캐스터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을 추측을 합니다. 어때요? 실현 가능성이 실제로 비가 올 가능성 어떤 게 더 높나요? 지금 소리를 듣는 것과 어제 기상캐스터의 소리, 어제 들은 기상캐스터의 이야기와 지금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요. 그렇죠? 지금 들은 소리가 조금 더 실제로 발생 가능성, 实际发生的可能性, 实现的可能性이 조금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발생 가능성이 조금 더 낮다는 느낌을 줍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우리 방금 동사 봤고요. 다음 문장 볼게요. 저 친구와 같이 제가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와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떡볶이를 먹으러 딱 들어갔는데 옆에 커플이 앉아서 떡볶이를 먹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유 막 마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떡볶이가 많이 맵나 싶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혹은 떡볶이가 많이 매운가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제가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떡볶이가 조금 매울까 싶어요. 매울까 싶어요. 자, 이거는 어떨 때냐면 제가 메뉴판을 봤어요. 먹으려고. 저 커플 못 봤어요. 메뉴판을 봤어요. 떡볶이가 빨간색이에요. 너무너무 빨개요. 그래서 떡볶이가 조금 여기 떡볶이가 조금 매울까 싶어요. 우리 우유도 같이 주문할까요? 그래서 자, 이거는 제가 다른 사람이 매운 모습을 봤어요. 자, 이거는 사진만 봤어요. 그리고 매울까 싶어요. 그리고 조금 걱정을 하죠. 매울까 싶어요. 우리 우유도 같이 시킬까요? 네. 이것도 똑같이 발생 가능성이 을까 싶다가 조금 더 낮습니다. 내 확신에 가는 추측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낮은 느낌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볼게요. 자, 우리 방금까지 이제 현재에 대한 추측이었고요. 이번에는 우리 과거에 대한 추측 한 번 더 볼게요. 과거. 제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밖에 나갔는데 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뭐예요? 바닥에 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비가 왔나 싶어요. 어젯밤에 비가 왔나 싶어요. 자, 비가 언제 왔어요? 어젯밤이요. 네, 어제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과거를 사용합니다. at을 사용합니다. 비가 왔나 싶어요.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똑같이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보면은 어젯밤에 비가 왔나 싶어요. 어젯밤에 비가 왔는가 싶어요. 이렇게 지나간 일, 지나갔지만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똑같이 밑에 보면 어젯밤에 비가 왔을까 싶어요. 자, 이것도 우리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위에는 방금 제가 물을 봤죠. 물 보고 비가 왔나 싶어요. 추측을 하고요. 비가 왔을까 싶어져. 을까 뒤, 을까 앞에 이것도 과거이기 때문에 at을 사용합니다. 자, 왔을까 싶어요는 조금 더 근거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고 갑자기 습기가 공기 중에 습기가 너무 많아요. 어젯밤에 비가 왔나? 비가 왔나? 혹은 어젯밤에 자다가 제가 천둥 소리를 들었어요. 천둥 소리. 근데 소리만 들었어요. 비가 진짜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에 비가 왔나 싶어요. 천둥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발생 가능성이 조금 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거를 표시를 할 때는 여기 나 앞에 자, 이 일이 과거에 발생을 했어요 하면 at을 사용을 합니다. 네, at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보면은 왔을까 싶었어요도 가능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일이 과거에 발생을 했고요. 지금 이 생각은 또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생각을 만약에 지금 해요. 왔나? 어젯밤에 왔을 거야 라는 생각을 지금 해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왔나 싶어요를 사용하지만 자, 이 비가 왔을까에 대한 생각도 과거예요. 그러면 왔을까 싶었어요. at, 두 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발생한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젯밤에 비가 왔을까 싶었는데 안 왔어요. 안 왔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at은 앞뒤 두 개 다 가능하다는 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과거에 대한 추측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네, 저는 오늘 점심에 햄버거를 먹었어요. 햄버거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오후에 일을 하는데 자꾸 물을 마시고 싶어요. 물 마시고 마셨는데 또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을 같이 먹은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점심에 먹은 음식이 조금 짰나 싶어요. 어때요? 점심에 먹은 음식이 먹었어요. 그때 짰어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짰나 싶어요.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더워서 물 마시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똑같이 점심에 먹은 음식이 짰는가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해보면 점심에 먹은 음식이 짰을까 싶어요. 자, 이거는 위에는 어때요? 제가 물을 계속 마시고 싶었죠. 밑에는 저와 그 선생님이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선생님이 자꾸 물을 마셔요. 아, 왜 이렇게 물을 마시고 싶지?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점심에 먹은 음식이 짰을까 싶어요. 이렇게 제가 직접 확실한 것보다는 조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느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발생 가능성, 우리 을가가 들어가면 그 추측에 대한 실제 발생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미래, 현재, 과거에 대해서 우리 을가와 은가 싶다에 대한 추측을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방금 을가 싶다는 어때요? 추측, 미래에 대한 추측 가능합니다.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내일 비가 올까 싶다. 그렇죠? 현재에 대한 추측, 지금 밖에 비가 오나 싶다. 과거에 대한 추측, 어젯밤에 비가 왔을까 싶다. 다 가능하죠? 은는가 싶다는 어때요? 미래에 대한 추측이 되나요? 안 되네요. 네,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거는 됩니다. 네, 현재, 과거, 현재에는 은, 는가 싶다를 사용하고요. 과거일 때는 뭘 썼나요? 그쵸. 써, 는가 싶다를 사용을 했고요. 자, 나 싶다도 는가 싶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건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건 추측이 안 되고요. 현재와 과거에 대해서만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과거 추측할 때 나 싶다 뭘 쓸까요? 안나 싶다. 네, 맞아요. 아썸나 싶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보면은 우리 니은, 는가 싶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 이미 이제 중급, 고급 수준이니까 다 알겠지만 우리 어때요? 는가 싶다는 동사, 형용사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어떤가요? 니은, 는가 싶다. 자, 어때요? 우리 동사일 때는 어때요? 는가 싶다로 동사일 써요. 때는 받침이 아침이 있을 때 뭐예요? 는가 는가 싶다. 뒤에 쓰지 않을게요. 받침이 없을 때는 뭐 쓰나요? 니은가 싶어요. 니은가 싶어요? 니은가 있을 때 어때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받침이 있으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동사일 때는 똑같아요. 생각해보세요. 가는가 싶다. 가다, 가는가 싶다. 네. 먹다, 먹는가 싶다. 네. 어때요? 이게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동사와 형용사일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한번 복습을 하는 거고요. 자, 다음은 형용사일 때 한번 볼게요. 형용사. 자, 받침이 있어요. 뭐 쓰나요? 받침이 있으면은 은가 싶다. 그렇죠. 써요. 맞습니다. 은가 싶다를 사용을 하고요. 자, 받침이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침이 없을 때. 이때는 니은가 싶다를 사용해요. 네, 맞아요. 니은가, 니은 받침을 추가해서 니은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조심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방금 은는가 싶다와 나 싶다는 한국인도 구분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100% 똑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 자, 우리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쉽다와 나 쉽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가장 직관적인 차이. 나 쉽다. 나 몇 글자예요? 한 글자요. 네, 는가 싶다는 두 글자요. 네, 두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은가 싶다, 는가 싶다는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자, 그러면 한 글자가 좋아요? 두 글자가 좋아요? 한 글자요. 네, 한 글자가 좋아요. 한 글자가 좋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 싶다는 동사, 형용사,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 똑같습니다. 나 싶다만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편리성과 이제 경제성, 경제는 편리하다는 거죠. 편리성과 경제성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나 싶다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는가 싶다와 나 싶다는 비슷한데 는가 싶다가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을 줍니다. 조금 더 무겁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는가 싶다는 보통 약간 문학 소설 같은데 시 이런 데 나와서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싶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사실 는가 싶다를 사용하면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에요. 이거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고요. 자, 그래서 자 이럴 때도 쉽게 보통 평소에 얘기할 때는 나 싶다를 많이 씁니다. 자, 세 번째 차이점 뭐냐면 여러분 오늘은 내용이 많아서 동사, 형용사만 봤는데 우리 보통 볼 때 뭐가 있어요? 명사이다. 추측을 합니다. 저 사람이 학생인가 싶다. 저 사람이 고민인가 싶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자, 그런데 명사이다 플러스 은가 는가 하면은 뭐가 되나요? 인가 싶다가 싶다. 되죠. 인가 싶다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범인이다 에다가 나 한번 해보세요. 범인나 싶다. 학생 나 싶다. 의사 나 싶다. 좀 어색해요. 어색하죠. 네,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여기서 보면 명사 플러스 이다를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명사 플러스 이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정도의 차이, 세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측, 우리 세 가지 추측을 공부를 했는데요. 어떻게 괜찮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의미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을 때 추측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의도요. 오, 기억력 좋네요. 네, 의도라는 의미가 있었죠. 의도의 의미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제가 놓쳤네요. 하나 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나 싶다를 보통 사용한다고 했는데 일부 아주 특별한 형용사에서는 는가 싶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동사예요. 예를 들면 예쁘나 싶다, 예쁜가 싶다, 아프나 싶다, 아픈가 싶다 라고 했을 때 한국인들은 예쁜가 싶다, 아픈가 싶다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럴 때만. 특별한 동사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서 는가. 자, 그래서 이 이유가 뭔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의에서 나로 바로 가기에는 발음을 하기가 조금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쁘나 싶다가 틀린 건 아니에요. 아프나 싶다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보통 나 싶다를 많이 사용하지만 아주 특별한 예쁘다, 아프다 이런 형용사들에서는 은가 싶다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의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정말 더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아까 밖에서 들어오니까 정말 지금 너무 더워서 약간 시원한 음식을 먹고 싶어요. 시원한 음식. 시원한 음식 수박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콜라도 있고 다 괜찮아요. 조금 시원한 거 먹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싶어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는 뜻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아이스크림을 꼭 먹을 거예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꼭 먹겠어요. 예요? 아니요. 아니죠.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생각이 조금 있어요. 꼭 아이스크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장을 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날씨도 너무 덥고 그래서 요리하기가 조금 귀찮아요. 집에 야채도 있고 고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을까 싶어요. 꼭 밖에서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어요. 라고 할 때 밖에서 먹을까 싶어요.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내년에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요. 베트남, 일본, 미국 다 좋아요. 그런데 친구가 베트남 좋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미국에 갈까 싶어요. 내 계획 아니에요. 100%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생각, 조금 고민을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보세요. 주말에 저는 약속이 없어요. 친구를 만날 약속도 없고요. 딱히 취미 활동도 없어요. 근데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도서관에서 공부할까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럴 마음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이럴 때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의도죠. 의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생각에 대한 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동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형용사, 명사는 안 되고요. 동사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은가 싶다는 이런 의도의 의미가 없나요? 없습니다. 을까 싶다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 우리 아까 세 가지 나온 중에 세 번째 의미 뭐였나요? 회의 후회요. 네, 맞습니다. 후회와 회의입니다. 자, 먼저 볼게요. 후회. 후회가 뭐예요? 이미 했는데 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쵸. 생각. 내가 네. 한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해야 돼요. 그쵸? 네. 두 번째, 이 행동을 해야 돼요. 이미 지나간 행동이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후회를 표현을 할 때는 과거를 사용합니다. 내가 왜 그랬나 싶어. 자, 저는 요즘 조금 일이 많아서 예민해요. 그래서 낮에 아주 작은 일로 학생이 약간 아주 작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화를 너무 많이 냈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와서 생각해요. 사실 큰일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나 싶다. 이렇게 후회를 할 때 나 싶다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일이어야 돼요. 내가 왜 그랬는가 싶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나 싶어. 자, 이렇게 사용하고요. 자, 을까도 사실 여기서 가능합니다. 을까도 붙이면 어때요? 과거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과거의 일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싶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싶어. 또 다 후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현재. 자, 현재의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나요? 현재의 일이에요. 네. 현재의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고 있는 나 뭐 하고 있지? 그거는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하고 있지 좋아요. 네. 뭐 하고 있지는 약간 후회가 아니라 뭐예요? 나 뭐 하고 있지? 나 뭐 하는 사람이지?
나 왜 이러는가? 왜 이러지? 나에 대해서 뭘 해요? 화이, 회의를 느끼는 네.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현재에서는 후회가 아니라 현재에서는 회의의 의미로 작용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러나 싶어요. 내가 정말 왜 이럴까? 똑같이 제가 왜 이럴까 싶어요. 또 회의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자, 미래예요. 미래에 대해서 후회되나요? 안 돼요. 네, 미래에 대해서 절대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미래를 얘기할 때도 이제 회의라는 느낌을 줍니다. 자, 보세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통과하겠나 싶어요. 자,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 나 싶다, 는가 싶다는 미래의 의미는 없어요. 미래에 대한 추측을 하지 못해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래서 여기다 get을 붙입니다. get. 미래를 표현하는 get. 자, 그런데 미래를 표현하는 get을 붙이면 의미가 바뀝니다. 중국에서 반문법, 反问句라고 해서 시험이 너무 어려워 통과하겠나? 하겠나? 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죠. 사실은 뭐예요? 통과할 거라고 생각해요? 몰라요. 통과하겠나? 통과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제가 통과할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거죠. 자, 똑같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통과할까 싶어요. 그렇죠. 미래이기 때문에 시험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통과할까? 통과할 수 있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get을 붙입니다. 그래서 get이 붙으면 회의의 회의,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자, 뒷문장 보세요. 아까 우리 미래에 대한 추측과 어때요? 똑같죠? 문법이. 예.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는 그럴 것 같다는 추측, 언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추측.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을까라고 하는 문장 자체가 비가 올까? 라는 문장과 오늘 비가 올까? 두 가지의 느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을까 싶다도 그럴 것 같다 라는 추측과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추측 두 가지를 다 줍니다. 자, 그럴 때는 앞뒤 문장의 맥락을 보면 됩니다.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통과할까 싶어요. 시험이 이렇게 쉬운데 다들 통과할까 싶어요. 자,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쉬우니까 다들 통과할까 싶어요. 네, 이럴 때는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자, 이렇게 회의까지 봤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을까 싶다, 은는가 싶다, 나 싶다. 자, 추측의 의미가 있다고 했고 의도의 의미, 회의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추측의 의미 중에서 을까 싶다는 미래, 현재, 과거 다 추측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은는가 싶다, 나 싶다는 뭐예요? 미래가 되나요? 안 되죠. 돼요. 현재, 과거에 대해서 추측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도의 의미입니다. 의도는 을까 싶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는가 싶다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후회회의도 둘 다 됩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고 현재나 미래 행동에 대해서는 과연 그럴까? 라는 회의를 느낍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문법의 이제 공통점으로는 자, 추측이든 의도든 후회든 회의든 다 뭐예요? 단정적이지는 않다. 100%가 아니에요. 모든 건 100%가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어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구어에서 사용을 해요. 내 생각을 표현할 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주의할 점. 우리 부정문이 있습니다. 을까 싶다에 부정이 붙어서 지 않을까 싶다. 은가 싶다에 부정이 붙어서 지 않는가 싶다. 지 않나 싶다. 이런 부정문이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 않을까 싶다는 반문하는 느낌 때문에 이제 오히려 긍정의 느낌이 더 강해집니다. 중국어에서 이제 다면주의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죠.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옷이 너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 앞부분까지 한번 보세요. 옷이 너무 크지 않을까? 뭐예요? 나는 옷이 크다고 생각해요? 안 크다고 생각해요?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옷이 너무 크지 않을까 싶어요는 클 것 같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택배를 이미 받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면 받은 것 같다. 택배를 받은 것 같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얘기했지만 을까 싶다, 크지 않을까, 받지 않았을까 모두 미래에 대한 거죠. 미래. 그리고 보세요. 은가 싶다, 는가 싶다. 옷이 너무 크지 않은가 싶어요. 백화점에 갔어요. 옷을 입었어요. 조금 큰 것 같아요. 조금 큰 것 같아요. 그 점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옷이 너무 크지 않은가 싶어요. 이건 뭐예요? 현재. 현재이지만 이것도 똑같이 뭐예요? 반대의 느낌으로 큰 것 같다라는 뜻이고요. 자, 문장 다 같은 의미고요. 이때 하나 볼게요. 이 선물이 과분하지 않나 싶다.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과분하지 않나?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과분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분하지 않나 싶다와 과분한 것 같다는 같습니다. 이렇게 지 않다를 사용하면은 오히려 긍정의 의미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 않을까 싶다라고 해서 아닐 거예요 라고 추측을 하지 마시고요. 반문이라는 점 기억하고 조금 주의를 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을까 싶다 이런 문장을 많이 씁니다. 너무 춥지 않을까 싶다. 이거 너무 비싸지 않나 싶다. 이런 문장을 사실 지 않다를 더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지 않다를 사용하면 긍정의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느낌을 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형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을까 싶다, 은가 싶다. 먼저 과거, 한번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있고 내가 이 생각을 한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절, 그 앞에도 가능합니다. 뒤에 싶다, 싶었다, 비가 왔을까 싶었다 이렇게처럼 두 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은는가 싶다도 똑같습니다. 앞에, 뒤에 두 번 사용해도 괜찮고요. 어디에서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get 볼게요. get은 을까 싶다와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을까 싶다는 원래 미래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get을 더 추가하면 이상합니다. 자, 그런데 은는가 싶다는 앞에 나왔죠? get 가능합니다. 대신 get을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문하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표현을 하죠. 여기 이렇게 하면은 회의적인 느낌을 줍니다. 자, 그 다음 시는 여러분이 생각하면 편하겠지만 자, 보면 문장이 있어. 앞에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 쉽다라는 생각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시를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를 붙이면 앞에만 붙고요. 뒤에 붙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시지 않나 싶다. 싶다는 내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은가 똑같고요. 부정은 지 않다 부정. 안부정도 또 우리가 있죠. 안부정도 있는데 안부정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을 한다면 특정 지역에서 약간 사투리에서 안부정을 가끔 들을 수 있어요. 비가 안 오겠나 싶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 않다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지 않다 똑같고 지 않다가 붙으면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가 강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세 가지 문법 어떤가요? 어려워요. 조금 어렵죠. 약간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실생활에 나도 모르게 많이 쓰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상황,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 상황 맥락에 맞춰서 의미를 판단을 하고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연습 문제가 있고요. 연습 문제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요것도 한번 알맞은 오늘 배운 문법을 활용을 해서 알맞은 문법으로 적어놓고 옆자리 친구와 같이 읽어보세요. 바꿔서 읽어보고요. 그리고 뒤에 또 그림 보고 문장 쓰기도 있는데요. 그림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추측을 해보시고요. 네, 이런 연습들을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오늘 여러분 다 고생했고요. 오늘 밖에 구름이 많습니다. 비가 올까 싶어요. 오늘 아무래도 비가 올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얼른 퇴근을 해서 집에 가서 쉴까 싶어요.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